그래서 이게 철도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경기도를 1권역, 2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다시 4분을 했어요. 그래서 각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여기서 한 지역씩 뽑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역을 뽑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철도망이 없다가 생기는 지역, 없었는데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죠. 예, 없다가 있으면. 그 7호선 성남역도 없다가 연결되니까 인천 그 청라 주민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없다가 있으면 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 있던데 하나가 더 들어오면 얘는 없다가 있는 것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요소 지역을 각 이렇게 3, 4분면 해서 넷 중에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 남양주가 여기 좀 있죠, 여기. 남양주시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남양주도 이 위에 양주시에서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는데도 양주도 크고 남양주시도 커.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철도가 사실상 불모지였어요. 혹시 이 남양주시를 지나가는 철도 아시는 분? 네? 춘천 갈 때 뭐 타죠? 경춘선. 경춘선 있고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경의중앙선. 이게 이 두 개가 지나가는데 사실상 경춘선은 어떤 그 철도의 기능보다는 이런 그 그냥 관광용 강원도로 가는 그런 기능을 했고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이야. 하나 놓치면은 25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힘든 노선이에요. 그래서 경의중앙선을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상해요. 그런데 이 남양주가 이 철도망이 정말 없었어요. 철도망이. 그런데 이 남양주에 철도망이 이렇게 빼곡히 지금 들어가 있거나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근데 이 철도망들이 경의중앙선처럼 덜 떨어진 애가 아니라 진짜 알짜들만 들어와요. 보시면 4호선은 이미 개통이 됐어요. 3월 달에. 그래서 당국에서부터 이게 점선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다 이어진 거예요. 당국에서부터 그 별내별가람, 풍양, 오남, 여기 진접지구까지 연결이 됐고 지금 요것만 사실 4호선도 우리 그 서울의 9개 노선 중에서 4호선도 좀 열등한 애에 속했어요. 그런 노선도 없던 지역에 연결을 해 놓으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되고 나서 그 전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연결되고도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제 투자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2022년, 21년, 20년 9월에 이 풍양역이 하나가 추가되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지역이 사실은 저희 처가가 전에 살던 지역이어서 좀 익숙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임장도 몇 번 많이 갔었죠. 임장도 많이 가고 그래서 아는 지역인데 풍양역이 생긴다는 이게 뉴스가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남역이 생기는 지역을 갔는데 어느 한 아파트가 다른 데 같은 평수 대비 그 25평이었거든요. 5구. 이게 1억 5,900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 오남역 그 8분 거리였는데 이 앞에 오남역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5구하고 8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조그만 세대가 500세대가 좀 안 돼가지고 다른 단지하고 차별성은 있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깎아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집주인이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머니가 그나마 좀 이런 재테크에 눈이 띄어셨나 봐요. 어른들이 좀 그 어른들은 여자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종부세가 막 이렇게 뛰니 뭐 양도세가 이렇게 되니 하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팔아치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따님이 파는 날까지 궁시렁궁시렁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이거 왜 파니 어쩌저쩌 막 파는 날까지 사인할 그 도장 찍을 때까지 그랬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1억 5천에 사가지고 2억 5천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죠. 수리하고 해서 저희가 언제 샀냐면 12월 18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은 3월 2일 날 잔금 치고 5월 31일 날 매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5월 31일. 6월 1일을 넘기면 안 돼요. 예, 그 날짜는 아시죠? 그래서 수리를 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얼마에 팔았냐면 2억 3,900에 팔았어요. 예. 그리고 세금은 당기세율 44% 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오면 이 풍양역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너무 늦었을 거다 이런 저기 증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근데 부동산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내 귀에 들렸을 때 늦은 게 아니라 너무 제가 그 뉴스를 간과한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다른 데서 갭 투자의 성지네,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뭐 분양권이 난리네 이런 뉴스들이 딱 들으면 이거 너무 늦었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1년, 2년 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뉴스가 들리면 너무 늦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역 하나에서도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9호선이 연장이 돼요. 9호선이 들어요. 자, 서울에서 가장 좋은 노선은 9호선이죠. 네. 2호선? 저는 2호선이라 생각해요, 사실은. 네, 2호선. 근데 9호선이 좋다 하니까 실제로도 좋고. 근데 9호선이 보훈병원에서 풍양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어차피가 아니라 이게 아니어도 다산신도시 여기가 지금 이 빨간 데는 왕숙 1지구 2지구고 여기가 다산신도시인데 이 9호선 수혜를 다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8호선 연장선 이게 별내까지 들어가요. 8호선, 9호선, 4호선은 이미 됐고 그리고 GTX-P 얘가 들어오면 아직 우리 살아있을 때 얘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GTX-B도 들어와요. 그리고 경추선은 이미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그리고 또 4호선 여기 지금 이 남양주는 경추선하고 경의중앙선 큰 의미가 없는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은 교통방이긴 하지만 얘네들보다 진짜 알짜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이 아마도 이 덕소 혹시 아시죠? 예, 덕소 쪽을 지나갈 것 같아요. 아직 결정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덕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덕소 지역, 평내 호평 그리고 오남리, 오남 이쪽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쪽은 아파트도 있지만 그 정비 사업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진주 아파트도 여기 있어요. 진주 아파트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면 한번 가보세요. 진주 아파트가 어떤 곳인가. 예. 그 시골에 굉장히 큰 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저층. 그래서 지금 그 북동부의 남양주를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워낙에 없던 곳에 노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알짜 노선들만 모아서 거기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자의 금액이 이렇게 커진 건 사실이죠. 예전에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도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 5천 정비 뭐 빌라들은 아직 상관없지만 큰 거 몇 장은 들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분면을 받고 2분면 여기도 파주운정. 그 파주운정은 제가 그 19년도 6월에 교통망 그 지역 분석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소개했던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19년 6월에 그 파주 지금 그 GTX 종점이죠, 종점. 파주 운정역 아파트 세 군데 갔어요.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아이파크. 그때 갔을 때가 얼마였냐면 그때 그 신축 19년도 입주하는 신축 3개 단지였는데 그때 분양가가 3억 8천 그리고 피가 1억 2천이 붙어 있어가지고 5억이면 됐었어요. 그리고 전세가 3억 6천. 그래서 1억 4천이 있으면 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19년 6월, 지금이 20년, 21년, 22년 5월, 3년이죠. 3년인데 지금은 10억 찍었어요. 예, 3년 만에. 파주 운정. 그리고 그 전철이라고는 이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는다는 그런 데예요. 예. 그런데도 새 아파트에 GTX가 들어온다고 하니 10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는 지금 5억에서 5억 5천.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5억 갖고 파주 운정에 투자할 거면 5억 갖고 다른 데 가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5억 갖고 다른 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볼 데가 별로 없어요. 막상. 왜냐하면 5천으로 투자할 때는 많은데 5억으로 투자할 때는 없어. 예,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투자금 대비해서 눈도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괜찮고 제가 이 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에서 도보로 10분인 지역에 이 운정역, 야당역 이 지역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게 그 아파트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애매할 때 평당가로 보세요. 평당가로 보시면 어떤 그 기준이 머릿속에 서요. 지금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얼마인지 평당. 1,000만 원? 500? 네? 750? 건축비는 순수히 땅값이 없어요. 건축비만이에요. 네.
어, 자, 그 업자들은 지금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상가 그냥 오피스 상가를 짓는 거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2달 전이에요. 그때 얼마였냐면 800달러예요.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 오피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짓는 거 한 평도 850달러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건축비가 어마어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평당 1,000만 원, 땅 포함해서 건축물이 평당 1,000만 원. 그러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 그렇다고 저 지방에 평당 500짜리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없는 곳에 노선이 3호선이 연장이 되고 GTX-A도 들어오고 이미 경의중앙선도 다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균등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노선이. 그래서 파주 운정도 좋아질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좋아졌어요. 가보시면 정말 그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신도시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면은 아까 큰 지도를 한번 볼게요. 남양주가 여기 있었어요. 예, 여기. 그 다음에 그 운정이 여기 2권역 거의 끝에쯤에 있어요. 그리고 3권역은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어디를 소개를 할까요? 네, 보셨죠? 자, 남양주, 파주 운정,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그 임장 2번, 입찰 2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손품을 열심히 팔잖아요. 이거 뭐 철도가 들어가네, 뭐가 뭐 뉴스가 나오네, 뭐가 쇼핑몰이 들어오네, 손품이 팔고 막상 그 지역에 가서 임장을 했어요. 근데 막 쓰레기 넘쳐나고 허허벌판이고 하면 매치가 안 돼요. 손품 파는 거하고 이 정보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정보가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예, 근데 당연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정보하고 실제 눈으로 된 정보가 이게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단계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지역이 여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여기였어요. 알고 가는데 막상 입찰가를 쓰려고 하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허름하고 페인트 벗겨지고 쓰러질 것 같은 데가 감정가를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정가의 120%씩 다 낙찰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한 번 유찰 됐는데도. 예. 뭐냐면 저만 그 앞으로의 미래를 못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품을 잘 팔았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손품하고 발품하고 다 믹싱해서 멋진 상상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흥시청역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냐? 그림이 좀 흐린데 자 여기가 송도예요. 송도하고 바다 하나 사이를 두고 105 신도시가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105 신도시가 망할 줄 알았어요. 하도 공실이 많아가지고. 예. 망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장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곡역이 생길 때인데 메모하세요. 장곡역. 제가 거기에 임장을 가서 2번 다 떨어졌어요. 구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장현지구라고 이제 큰
지구가 있고 지금 월판선이 나중에는 송도하고 연수까지 지나게 되지만 이 월곶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판교까지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월곶, 장곡, 시흥시청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흥시청은 무조건 좋은데요. 트리플 역세권. 신안선선, 월곶, 판교선, 서해선 이 세 개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지금도 높아요. 그런데 장곡은 들어갈만 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싼데 더 좋아질 게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신안산선과 월곶 판교선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판교. 아까 전에 일자리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판교라는 유일무이한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일자리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많은데 일자리의 질이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판교에 우리가 GDP 아시죠? GDP. 국내 총생산. 그걸 지역으로 나누면 GRDP라고 해요. 판교의 총생산 금액이 부산광역시의 GRDP보다 커요. 이 조그만 판교동 하나가. 서울과 맞먹는 일자리 블랙홀이에요. 그런데 일자리도 많지만 일자리 아주 고액 연봉의 일자리들이 몰려 있어요. 네, 거기에 대표적으로 N사가 있잖아요, 네이버. 네, 다 있어요, 거기.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판교와 출퇴근이 가능한 노선이 바로 월판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심지어는 가격도 싸. 저는 그거를 장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장곡, 시흥시청까지. 예. 실제로 이 사례가 이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례가 뒤에 네. 네. 장현지구에 공급이 많아요. 그거는 함정입니다. 얘는 지금 경강선이에요. 판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쪽은 이제 월판선, 그 다음에 동쪽은 이미 만들어진 경강선. 지금 판교에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그 주거지를 선택을 하냐면 보통 여주도 있어요. 네, 여주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로 곤지암에서 이천까지, 예, 이천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래요. 45분, 이천까지 30분. 제가 엊그제 우리 카페에다가 그 출퇴근 시간이 얼마가 돼야 이사를 결심하게 될까라고 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냥 농반진반으로 한 건데 사실은 저도 1시간이면 되지, 1시간이 넘어가면 이사를 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1시간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주에는 별로 아파트가 몇 개 없고요. 지금 이천에 현대 홈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단지가. 그냥 산에 동그랗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처럼 돼 있는데 지금 거기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지금 평균 매가가 4억 6천에 전세가가 4억 2천. 한 5천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 이천역 바로 앞에 그 지주택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 저희 누나가 여기 지주택 조합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몰랐을 때 누나가 자기는 지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기다. 빨리 어떻게 좀 알아봐라. 제가 말했어요. 여기인지 모르고. 근데 알아보니까
그 지주택의 핵심은 땅을 얼마나 매입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주택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논밭, 완전히 논밭인데 그 논밭을 90%다 90% 아마 넘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땅을 파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상공 사례가 될 그런 지주택인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니 올라가는 걸 보면은 되죠. 뭐. 그래서 이 2000 역세권의 이 중리 힐스테이트 지주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강선을 타고 이천에 가보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역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셨나? 요매님이 이천에 사시는데 사실은 그냥 시골에다가 역마 이렇게 하는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별게 없어요. 그런데 판교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싸니까. 싸고 그다음에 생활하기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교로 출퇴근할 수 있고 가격도 싸. 그리고 역세권이야. 근데 이런 데는 역에서 걸어서 10분, 15분 이런 거는 안 돼요. 진짜 역세권이어야만 돼요. 역세권. 예. 그런 데가 곤지암에서는 이제 곤지암 노블리제, 예, 뭐 3억 9천에서 한 1억 안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곤지암 LG 여기는 6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월역인데 초월역은 제가 거래처가 거기 있어서 가끔 가는데 전에는 그냥 농촌이었어요. 초월은. 그런데 가면은 와 여기 도시 같아요. 도시죠 도시. 그래서 이 경강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냥 지역이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지역을 봐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여다볼 때는 어디를 갈지 너무 막막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잘라서 놓고 보고 없는 지역에 뭐가 하나 생겨. 그렇다면 일단 가야 돼. 그런데 있는 지역에 더블 역세권이 돼. 트리플 역세권이 돼. 그 다음에 뭐 4개가 돼. 쿼드러플이 돼. 펜타가 돼.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안산에 역이 5개가 들어서는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꼭 그래서 안산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안산의 임장을 꼭 가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